자산 포트폴리오를 내가 관리하겠다는 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경제학, 병렬, 경영료. 전수 책으로 국정화 강사님의 책을 한송의 공기업 재무관리로 세호 강사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분위기 좋은데요. 자, 저희가 오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신입사원 채용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중 이분들이 누구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기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건축직렬로 입사한 김주호 선임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캠코의 막내 오고 막내 고현호 주임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제직렬로 입사하게 된 서준식 선임주임입니다. 저는 경영직렬로 입사한 박수현 선임주임이라고 합니다. 저도 경영직렬로 입사한 김경환 선임주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캠코 신입사원 채용 공고 MC를 맡게 된 진달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입사원 채용 꿀팁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예정인데 또 올해는 역대급 채용 규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채용 공고부터 살펴보고 올게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왜 캠코인가? 저는 좀 엉뚱하긴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회사 이름이 너무 멋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네. 멋있었어요. 자산과 관리가 들어가서. 네, 그 금융자산부터 부동산 자산까지 국가 자산의 모든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내가 관리하겠다는 회사의 자신감이 드러나는 회사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이런 곳이라면 저의 어떤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기대가 돼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좋네요. 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부실하던 채권이나 용도를 잃은 공공자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캠코가 주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 가게와 기업이 다시 도약할 힘을 얻고 국유자산이 자기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는 그 모습이 저는 이상적인 공기업의 그런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약간 감탄이 나오는 답변 아니었어요? 또 면접용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안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는 조금 현실적인 답변을 준비를 좋아요. 했는데요. 건축직렬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건축 기획부터 설계 시공 단계까지 좀 다양한 업무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높은 연봉이 와. 저한테 좀 크게 와닿았던 부분. 저도 찾아봤어요. 네. 인터넷에서. 높더라고요. 초봉부터가 높더라고요. 네, 계속하시죠. 네, 끝났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고졸인데도 애들과 하는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조금 더 배울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해서 고졸 사원으로 입사하면 어리잖아요. 좀 따라가기 어렵지 않았어요? 저희가 멘토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과 1대1로 업무 배우면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좋네요.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일하기도 수월했을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캠코 신입사원 경쟁률. 채용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90대 1 정도. 90대 1? 건축은 62대 1이었죠. 75대 1 정도. 경제직렬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500대 1. 고졸 신입으로 입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가장 어린 건데 그러면 그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이라기보다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디까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만 60 미만인가요? 이상이? 만 60세 미만까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실제로 볼 때 나이 같은 거 안 물어봐요?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블라인드라서 물어보면 안 됩니다. 몇 살까지 된 거 보셨어요? 저희 동기가 아마 42살 형님이 한 분이 42살. 또 제가 있으신가요? 많습니다. 몇 살인데요? 32. 32이 뭐가 많아요. 신입사원이니까 그렇긴 한데 굉장히 좋은 거네요. 나이도 안 보고. 뭐 예를 들어서 경력 단절된 여성. 주변에서 좀 특이 케이스 보신 경우 있나요? 기본적으로 다 다른 곳을 다니시다가 여기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이 계셔서
뭐 경력 단절까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나이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여성분들도 많이 들어오십니다. 캠코 입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하나? 나는 이렇게 준비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는 한국사 자격증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거는 꼭 필요하고요. 네. 건축 직렬로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기업을 준비하는 건축직 취준생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기사 자격증 한 개씩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그렇군요. 자격증도 거의 필수죠, 합격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경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직무와의 적합성을 좀 더 나타내기 위해서 자격증을 좀 많이 취득을 한 편인데 신용분석사도 있고 네. 재경관리사도 있고 PAT라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는 다른 분들이 합격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중에서는 없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 없는 분들은 네. 그럼 거의 다 전공자들이에요? 아무래도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자격증이나 스펙을 공사 입사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뭐 별도로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전공 시험만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사실 누구든지 들어올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고졸 신입사원 채용이 됩니까? 전전세모, TEP, 커말 이 세 가지가 곡물처럼 다 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부터 금융 쪽에 관심이 있었어서 내경하고 테스트 이 두 가지를 계속 와, 했었습니다. 보통 그 정도의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되나요? 그래도 자격증이 없더라도 다른 동기들을 보니까 상업경쟁대회라는 공모전이 있거든요. 그 대회를 통해서 자격증이 없더라도 조금 커버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면 필수는 아니지만 도움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100%잖아요. 네, 이렇게 좀 입사하기 만만치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많은 취준생 분들에게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왔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만한 질문들을 추려서 저희가 박스에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제 앞에 있는 이 박스인데요. 지금 들리세요? 아, 네. 지금 이거 여러분들 다 답해 주셔야 돼요.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네. 전공 필기 각 문제 비중과 난이도? 어떤가요? 일단 가장 먼저 답해 주시죠. 건축은 5과목이 총 들어가 있어요. 계획, 시공, 구조, 설비, 법규 이렇게 5과목을 봐야 되고 과목별 그 비중은 다 동일하게 나왔던 것 같고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오고 어려운 문제는 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는 그냥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좀 기본에 충실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과목이 5개나 돼요? 네, 너무 원래 많은데요? 건축은 5개. 그거 언제 다 공부해요? 그래서 이만큼을 외우면 이만큼이 빠져나가고 아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라가 맞네요. 외운 것만 봐도 양이 많으니까 진짜 꿀팁입니다. 저희는 조금 다르게 NCS 문제만 시험에 나왔는데요. 흔히 말하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별, 자원관리 이 4개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고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쉬웠어서 정말 쉬운 거를 어이없게 틀리지만 않는다는 생각했거든요. 잘 보셨어요 그때? 거의 대부분 다 불고 시간이 남을 정도로 쉬웠던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75대 1을 뚫죠. 아, 대단합니다. 경영은 어떤가요? 재무관리, 그리고 재무회계, 경영학 이렇게 세 과목이 출제가 되고요. 각 과목별 비중이라고 한다면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출제가 돼요. 그리고 난이도는 공인회계사 시험보다는 1차 시험보다는 조금 쉬운 정도였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 회계사 시험보다 1차보다 좀 쉽다. 네네. 저도 경영학 학사가 있거든요. 아, 저 정도면 돼요? 아니에요? 더 공부해야 돼요? 제가 또 보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경영 쪽은 좀 회계사 준비하셨던 분들이 많이 또 응시를 하시고 또 경제는 행정고시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시던데 그만큼까지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대부분의 경영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회계사 CPA 서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조금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이제 회계사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이제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시작하기는 버겁다 하시면 저처럼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 서적으로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경제는요? 저 같은 경우는 행정고시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 네.
행정고시가 그 회계사 시험에도 경제학 과목이 있는데 네. 그 회계사 시험보다 행정고시가 더 깊은 이론적인 깊이를 요구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회계사 경제학 문제나 국회직 8급 이런 객관식 문제들을 충분히 정확하게 풀 수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같이 합격하신 분들 중에 행정고시 준비하다가 오신 분들 네, 많습니다. 많아요? 네, 많아요. 아, 그럼 확실히 좀 도움은 많이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또 안 네, 해도 된다. 네. 이런 얘기죠. 네, 제가 생각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볼게요. 이번에는 아, 네. 네.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필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부분. 이게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필기 시험 준비하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굉장히 완벽하게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지를 보니까 제가 구한 답이 뭐 선택지에 없고 이런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았어가지고 처음에는 자책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모든 좀 응시생들이 많이 느낄 만한 얘기네요. 네. 어떠셨어요?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좀 취업 준비를 오래 하다 보면은 팔랑귀가 되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시험을 필기를 봤던 금융공기업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갔다던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되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갑자기 올해 시험이 어려워지진 않는지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그 기존에 했던 거를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필기 준비를 계속 했던 것이 좀 제가 좀 잘 준비했던 그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신 분 있으세요 또? 어제 이만큼 외운 게 한 3일 지나면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조금 세울 때 3일이 지나면은 3일 전에 봤던 내용을 한 번 더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진도를 좀 겹쳐서 나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3일이 지나면 그 전에 거 꺼내보고 다시. 네, 전에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하는 거로 네, 그렇게 진행해요. 인터넷의 정보가 너무 없고 또 시중에 책이 별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졸이 아니라 대졸 분들이 푸는 NCS 책을 풀었거든요. 사실 그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긴 했는데 연습을 오히려 되게 힘들게 하니까 실전 시험장에서는 되게 쉽게 느껴져서 오히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그러면은 오히려 더 많이 준비를 한 거네요? 이제 그러지. 그럼 그렇게 지금 주변에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고졸 NCS 책이 사실 많이 출판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제 친구들도 저랑 비슷한 단계였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필기 시험을 응시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을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박스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뽑아볼게요. 필기 시험 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이네요. 필기 시험 볼 때 힘들었던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는데 같이 캠코 필기 준비했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던 게 지문이 너무 길어서 수능 같았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평소에 신문이나 독서를 좀 많이 했어서 괜찮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건축은 어떤가요? 필기시험 보러 가는 과정에서 약간 힘든 어떤 거를 게 겪었는데 시위가 있어서 제가 지하철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이 멈춰가지고 제가 이제 택시도 안 잡히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태워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좀 무사히 갔던 기억이 있어요. 언제 도착했어요? 시험 한 5분 전에. 와, 정말요? 네.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네. 근데 볼 때는 문제 없으셨어요? 네, 시험 볼 때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었어요. 이런 문제는 조금 나중에 풀고 조금 버리거나 이런 거 있어요? 네, 맞아요. 저는 풀다가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안 풀렸었던 문제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네. 이걸 그냥 잡지 않고 이제 그 다음 문제 풀고 이제 마지막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봤지만 결국 풀지는 못했습니다. 경제도 문제 수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시험 시간이 길어요. 저는 배고파서 좀 와우. 힘들었어요. 밥 먹고 가지 않으셨어요? 배 아플까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막 에너지바 같은 거 이제 몰래 꺼내 먹고 약간 그렇게 밥을 지금 안 먹는 분위기네요. 가능성이 좀 한국자산관리공사 합격하기까지 좀 추천할 만한 도서가 있는지. 제가 23년에 입사를 했지만 22년에도 필기까지는 붙었었거든요.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경제학을 준비하는 전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보는 책들이 있어요. 네. 다이어트, 경제학, 병렬. 경영은요? 전수 책으로 정화 강사님의 책을 한송의 공기업 이제 재무관리로 최호 강사님, 종길 강사님 서울 아카데미에서 출판한 건축 각권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느 정도 준비하셨어요, 두 분은? 졸업하고 저는 인턴을 2번 정도 했었어서 준비한 총 기간으로 따졌을 땐 2년 반 정도. 제 집중해서 필기 준비만 했던 기간은 한 7, 8개월 정도가 되고요. 캠코에 입사하기까지 걸린 총 기간이라고 한다면 한 1년 정도가 저는 걸렸습니다. 보통 비율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합격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여러 번 좀 시도 끝에 합격한 사람이 많나요? 저는 3번 봤습니다. 3번 보셨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오고 싶으셨구나. 저도 필기만 집중해서 준비한 기간은 한 5, 6개월 정도. 그리고 전체 총 기간은 저도 이제 다른 회사 잠깐 갔다가 이직한 케이스라서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학을 다녀다가 네. 급하게 3학년 때 꺾었던 케이스라 반년 정도 준비 못했고요. 대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길게 필기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후회 안 하세요? 어때요? 사실 지금 대학교 간 친구들 보면 부럽기는 합니다만 제가 직접 돈 벌어서 부모님 효도하고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또 있기 때문에 훨씬 많겠죠. 만족스럽습니다. 아, 진짜 뭐 당연히 주변 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부모님이 특히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번 시간에는 서류 준비랑 필기 시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이야기해보니까 어땠어요? 취업 준비는 2번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되죠. 여기 뼈를 묻을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신입사원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본 캠코 취업 꿀단지 그 1편으로 서류 준비 그리고 필기 시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2편에서는요 더 이제 심화돼서 면접 그리고 실제 이제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이야기를 나눠볼 거거든요. 많은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의 캠코 취준생분들 그럼 2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